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오늘은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좀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왔으니까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기는 했죠.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내려왔는데, 사실 10% 정도면 이거는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3거래 정도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전에 한번 딱 치고 올라가줬었던 이 장대 양봉 위에서 잘 놀아주고 있고요. 이 음봉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하락에 의한 단기적인 일시적인 하루짜리의 하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에 대한 봉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주가는 이 정도에서 놀아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하락 반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세가 뭐 다 나와줬다든지 그런 것들은 일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분할로 들어가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가를 찍었었던 라인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를 노려볼 만한 주가 상태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차트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이제 종목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뭘로 가요? 수주가 있어야 가는 섹터입니다. 수주 산업이에요, 조선 애들은. 그래서 배가 얼마나 앞으로 납기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정해지고 향후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수주에 대한 그 현황,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주가 추이 같은 거를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2007년 슈퍼 사이클 때랑 지금 조선 사이클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HD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과거 데이터가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HD현대미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게 밑에 보시면은 과거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주 합계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수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4분기, 2009년 이때 피크를 찍게 되는데, 시가총액, 뭐 이게 주가인 거죠, 결국에는. 시가총액은 2007년 3분기에 피크를 찍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수주 잔고 계속 쌓이면서 시가총액도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계속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과거와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 이때는 왜 2007년을 분기로 피크를 찍었냐? 우리가 다 아는 2008년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죠.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수주는 쌓이되 주가는 하락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뭐 지금 단기간에 뭐 경기 침체라는 미국발 경기 침체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과거 2008년 금융위기급의 문제냐라고 보면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잔고는 쌓이면서 주가도 같이 좀 따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를 납품할 때 결국 결정해야 되는 게 뭐냐? 수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값, 여기에 더해서 배를 판매하는 판가, 요게 결국 이 기업, 조선사들의 수익을 결정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3.5년치 도크 꽉 찼다 했죠.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철강 쪽에 문제가 있죠. 이 철강이, 중국산 철강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미국발로 가는 거에 관세를 맞춰버리니까 관세가 너무 높아서 미국 쪽으로 가도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변국으로 퍼지면서 예전 한국, 뭐 일본, 뭐 이런 쪽으로, 동남아 뭐 이런 쪽으로 퍼지다 보니까 값싼 철강이 결국에 한국, 일본, 독일에서 판매하는 국산 철강의 가격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판가가 계속 내려가요. 작년 하반기 때 후판가가 90만 원 중반대였는데 지금 요번 상반기 때가 90만 원 초반대였어요. 아래에요. 80만 원 잘하면 깰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지금 원재료 값은 내려가고 판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온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데이터를 보시면은 클락슨 신조성과 지수인데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표를 가져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쭉 오르죠. 단 하루도 떨어진 적, 단 한 개월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172에서 187포인트까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여기가 이제 성과를 보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있어요. New Build Price Index라고 있는데 이게 신조 성과 지수입니다. 188.6포인트죠. 아까 뭐였어요? 187.23포인트였죠. 지금 벌써 1.4포인트가 또 올랐어요. 지금 과거 신조 성과 지수가 191포인트가 최대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조만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판매하는 가격은 늘어나고 내가 배를 만드는 원가는 줄어들어. 그러면은 조선사에는 이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호재. 절대 악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있죠. 최근에 그런 게 있어요. HT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이 있습니다. 8월 28일에 이거 12일에 작성된 건데 8월 28일에 국내 조선사들 전부 다 이제 뭐 삼성중공업도 있고 하나오션 쪽도 있고 그런 노조들이 공동 파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사에는 노이즈로 살짝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살짝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조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뭐 다른 기업들에서도 노이즈가 껴도 금방 주가를 회복해주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미국 쪽에 LNG, 미국이 LNG 최대 수출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선사들이 우리 저거 LNG 수출 좀 더하게 신규 시설 좀 뚫겠다. 허가 좀 해달라라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는데 바이든이 이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친환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뚫는데 결국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보류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게 신규 시설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LNG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신규 시설이 늘어나면 우리가 수주를 또 따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막혀가지고 못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민주당이 이번에 또 승리를 하게 되면 이 LNG 신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좀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이 신규 수주는 금방 뚫릴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가 직접 본인이 당선되면은 이 LNG에 대한 신규 시설을 바로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 좀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HD현대중공업을 타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냐라고 보면은 자 생산 설비를 보겠습니다. 조선사들 중에 HD현대 라인 쪽 한정이에요. 조선사들 중에 HD현대중공업 3호 미포 이 베트남 저기 있고 있는데 선박사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캐파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 엔진 기계 쪽에서도 현대중공업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박 외에도 다양한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MRO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방산 쪽으로 뭐 있죠? 그 뭐야? 군함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진짜 올라운드 종목이에요. 현대중공업이. 그래서 제일 주가가 잘 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올라왔었지만은 아직 요 원료의 하락봉 밑에서 놀고 있죠. 그리고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 신고점은 또 못 뚫어주고 계속 요 박스권에 갇혀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하락한 이후로 주가 회복을 아직 잘 못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현대중공업만 주가 시세를 다 회복하고 고점을 터치하고 살짝 조정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T현대중공업이 조선 쪽에서 제일 대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또 재물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미래에 있는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매출액보다는 이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1786억 찍다가 올해 6481억을 찍어요. 그럼 몇 배요? 거의 뭐 한 2.5배 정도 되는데 이런 기업에서 이런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거는 주가가 펌핑하기에 너무 안성맞춤인 재료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었을 때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22년 매출이 23년까지 8배가 뛰니까 그만큼 주가가 올라줬던 거 아닙니까? 현대중공업은 뭐 2.5배 정도긴 하지만 주가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동력이 있고요. 그리고 1년만 건너뛰어서 보면 23년도에 1,700억, 25년도에는 1조 1,700억, 10배입니다, 10배. 이건 성장률이 말이 안 돼요. 영업이익률도 보시면은 완전 대폭 개선이 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종목을 발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의 뭐
저거 뭐냐, 저거 탄광에서 뭐 금 캐는 급인데, 사실 이런 종목을 찾으려면은 1년에 잘 찾아봐야 한두 개 찾을만 할까 말까요. 근데 조선 쪽에서 하나 찾았고,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추가로 시세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좀 더 탄탄한 재물을 가지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찾은 종목의 재무입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19년도부터 적자 유지하다가 22년도 12월에 흑자 개선했죠. 23년에 매출액이 엄청 뜁니다. 그리고 24년에 또 뛰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시세 차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가 뭐라 했죠? 영업이익이라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영업이익률 대충 나오죠? 밑에 같이 볼게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65%입니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영업이익률이 65%면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지금 60 몇 퍼센트라 한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엔비디아급 영업이익률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3%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거.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ROE가 86%예요. 이 ROE가 뭐냐면, 봐봐요. 회사의 자본이 1000억이 있어. 1000억이 있어. 이걸 가지고 이제 1년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1000억을 운영했을 때 벌어들이는 돈이 860억이란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이런 종목 처음 봅니다. 진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종목은 처음 봐요. 말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여주진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종목에 대한 수급입니다. 수급이 어때요? 연기금 풀매수.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이름은 잘 안 말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꼭 제가 매수하라고 안 했는데 좋아 보여서 샀다가 물려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욕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방지하고자 제가 종목명은 따로 안 말할 거예요. 여기 방송에서 오픈해서 말하진 않을 건데,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거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거 매수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수급이 너무 좋죠.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은 뭐 단타치고 기관이 풀매수.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풀매수입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 국가에서도 연기금에서도 찍어놨고, 사실 이거는 저희가 따라 들어가서 좀 콩고물 좀 뜯어 먹어야 돼요. 사실 뭐 뜯어 먹을 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영업이익률이 꺾이기 전까지, ROE가 꺾이기 전까지, 그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궁금하시면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요거는 뭐 연락 주시는 대로 회신해서 보내드릴 거고, 대신 구독을 눌러주시는 대가로 제가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기능이 있어요. 구독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누가 눌렀는지 이런 게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자가 안 늘어났는데 연락이 온다? 그러면은 차단할 겁니다. 장난이고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거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